여러분,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두바이 왕족 출신 석유 재벌가 딸이 서울 구로구 고시원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울었다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하루 용돈 10만 원으로 살아가며 한국어 한마디 못하던 그 아이가 6개월 뒤 한국이 제 진짜 고향 같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석유보다 귀한 게 뭔지 한국에서 배웠다는 그 아이. 두바이 궁전보다 서울 고시원이 더 따뜻했다는 그 아이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자나 알 마크툼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왕족 출신이죠.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스위스 다보스 국제포럼에서 제가 한 말 때문에 모든 게 바뀌었거든요. 빈곤은 개인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노력하면 누구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했었죠. 그 순간 회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고요.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음 날 전 세계 언론이 제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석유 재벌 딸의 오만한 빈곤 혐오 발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입니다. 아버지의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자나, 너는 사람이 뭔지 모른다. 한국에 가서 6개월 동안 살아봐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하루 10만 원으로 살면서 사람이 뭔지 배워와라.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왕족인 제가 한국에서 평민처럼 살라고요? 하지만 아버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두바이 궁전에서 나갈 때 가졌던 작은 가방 하나. 그게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카드 한도는 하루 10만 원. 핸드폰도 현지 유심으로 바꿔야 했고요. 택시를 탔을 때 기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어디로 가실래요? 저는 종이에 적어온 주소를 보여드렸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고시원. 기사님이 제 얼굴을 유심히 보시더니 외국인이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구로구에 도착하니 두바이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좁은 골목, 낡은 건물들, 간판들로 가득한 거리. 저는 이런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고시원 앞에 서니 더욱 막막했습니다. 7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도 없었어요. 관리실에서 아저씨가 나오시더니 영어로 말을 걸어주셨어요. Are you new here?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 방은 4층 끝에 있었어요. 문을 열어보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화장실은 공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혼자 울었습니다. 두바이 궁전에서는 제 방만 해도 이 고시원 전체보다 컸거든요. 내가 정말 여기서 6개월을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진짜 현실이 시작됐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로 나왔는데 다른 방에서 나온 사람들과 마주쳤어요. 모두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인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개만 숙였습니다. 공용 화장실 앞에 줄을 서야 했어요. 두바이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제 앞에 서 있던 분이 저에게 뭔가 말을 걸어주셨는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번역기를 꺼내서 화장실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번역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번역이 이상하게 나왔나 봐요. 그분이 웃으면서 뭔가 말씀하시는데 저는 더 당황스러웠어요. 세수를 하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두바이에서는 매일 미용실에서 머리를 해줬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해야 하거든요. 아침을 먹으려고 근처 편의점에 갔어요. 그런데 뭘 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컵라면 하나를 골랐습니다. 집에서 끓여 먹는 방법도 몰라서 한참을 헤맸어요. 뜨거운 물을 부어놓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컵라면을 먹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첫 번째 한 젓가락을 떠서 먹는데 짜고 맵고, 그런데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따뜻했거든요. 두바이에서 먹던 고급 요리보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관리실 아저씨가 올라오셔서 문을 두드리셨어요.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번역기로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김치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먹어봐요. 라고 하시면서요. 김치를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매웠어요. 그런데 컵라면이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아저씨가 엄지손가락을 들어주시면서 웃어주셨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써봤어요. 첫째 날 컵라면과 김치를 먹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여기가 감옥 같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창문을 열어보니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두바이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이 사는 냄새가 났달까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말입니다. 복도에서 파키스탄에서 온 아민이라는 학생을 만났어요. 영어를 할 수 있어서 정말 반가웠죠. 한국어 배우고 싶으면 주민센터에 가보라고 알려줬어요. 구로구 주민센터는 고시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들어가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팻말이 보였어요. 직원분이 영어로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한국어 교실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료로 가르쳐준다고 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두바이에서는 모든 게 돈이었는데 여기서는 공짜로 가르쳐준다니까요. 첫 수업날 교실에 들어가니 저처럼 외국인들이 10명 정도 있었어요.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선생님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 선생님입니다. 라고 인사하시더라고요. 정말 친근한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먼저 한글의 기본부터 배워보겠습니다. 고, 노, 덜. 선생님이 칠판에 글자를 써주시는데 신기했어요. 아랍어와는 완전히 다른 모양이었거든요. 제 차례가 왔을 때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이름이 뭐예요? 저는 자나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자나, 한국 이름으로는 진아가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시더라고요. 진아? 저는 그 이름을 되풀이해 봤어요.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진짜 진, 아름다우라.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날 숙제는 고맙습니다를 한글로 써보는 것이었어요. 고시원에 돌아와서 종이에 고, 맙, 습, 니, 다를 하나씩 써봤어요. 손이 떨렸어요. 다 쓰고 나서 소리 내어 읽어봤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우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민이 문을 두드려서 나가봤더니 괜찮아?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 종이를 보여주면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봤어요. 아민이 박수를 쳐줬어요. 다음 수업 때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셨어요. 진아 학생? 저는 손을 들었어요. 네. 대답하는 제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렸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진아라고 불러준 순간이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자나가 아니라 진아였습니다. 두바이 왕족 자나 알 마크툼이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진아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김 선생님이 어느 날 제안하셨어요. 진아 학생, 봉사활동 해볼까요? 봉사활동이 뭐예요? 제가 물어봤더니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에요. 한국어 연습도 되고 좋은 경험도 할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두바이에서는 남이 저를 도와주기만 했지 제가 누군가를 도와본 적은 없었거든요. 궁금했어요. 선생님이 데려가 주신 곳은 구로구 노인복지관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식사 도우미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뭘 하는지 몰랐어요. 복지관에 들어가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셨어요. 모두 저를 신기하게 보시더라고요. 직원분이 새로운 봉사자 진아 학생입니다. 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은 점심 도시락을 싸는 것이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집에 가져다 드리는 도시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반찬을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 밥은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자원봉사자 할머니가 천천히 가르쳐 주셨어요. 진아야, 이렇게 하는 거야. 밥은 이만큼, 국은 이만큼. 손짓으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친절하셨어요. 제가 실수해도 화내지 않으시고 다시 가르쳐 주셨거든요. 도시락을 다 싼 후에는 설거지를 해야 했어요. 두바이에서는 해본 적 없는 일이었죠. 뜨거운 물에 손을 넣으니까 따가웠어요. 그런데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에 손을 베었어요. 피가 나니까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달려오셨어요. 어머, 진아야 다쳤네.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찬물에 씻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연고를 발라주시면서 아프지? 물어보셨어요. 그 할머니의 손이 정말 따뜻했어요.
거칠고 주름이 많았지만 제 손을 정말 조심스럽게 만져주시더라고요. 두바이에서는 하인들이 저를 돌봐줬지만 이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할머니,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너는 우리 손녀 같잖아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복지관에 갔어요. 설거지하는 시간이 가장 좋았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넣으면서 내 손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르신들이 하나씩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진아야, 왔구나. 진아야, 오늘도 고생 많았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진아야, 요리는 손맛보다 마음맛이 중요해.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정성으로 만든 음식이 가장 맛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복지관에서 일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직원분이 저를 불러서 부탁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진아 학생, 특별한 봉사를 해줄 수 있을까요? 뭔지 궁금해서 따라갔는데 한 할머니가 혼자 앉아 계셨어요. 김순자 할머니인데 치매를 앓고 계세요. 말씀을 거의 안 하세요. 그냥 옆에 앉아서 손만 잡아드려도 괜찮아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셨어요. 창밖을 보고 계셨는데 제가 다가가도 쳐다보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으시고 그냥 허공을 바라보고만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살짝 잡아드렸어요. 할머니의 손은 정말 작고 차가웠어요. 30분, 1시간,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지루했는데 나중에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으니까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외롭고 무서우고 그리운 마음들이요. 그날부터 매일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처음에는 손만 잡아드렸는데 나중에는 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할머니, 저는 두바이에서 왔어요. 정말 먼 나라예요. 거기서는 모래만 많고 사람들이 별로 친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잘해줘요. 할머니는 여전히 대답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제 손을 꽉 잡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2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할머니 손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제 손을 쓰다듬어 주시더라고요. 미나야,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처음 들어보는 할머니 목소리였어요. 직원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할머니가 말씀하세요. 3개월 만에 처음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딸로 착각하신 것 같았어요. 미나라는 이름은 아마 할머니 딸 이름이겠죠. 하지만 저는 정정하지 않았어요. 네, 할머니, 미나가 왔어요. 제가 대답했더니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할머니의 미소였어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종종 말씀을 하셨어요. 미나야, 밥 먹었니? 미나야, 추우니? 이런 말들을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저는 미나가 아니었지만 할머니에게는 미나였어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할머니가 외롭지 않으시면 그걸로 충분했거든요. 김순자 할머니와 시간을 보낸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할머니가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할머니 옆에 앉아 있는데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시더라고요. 하얀 손수건이었는데 뭔가 수가 놓여 있었어요. 미나야, 이거 넣어줄게. 할머니가 손수건을 제 손에 쥐어주시더라고요. 펼쳐보니까 파란색 실로 진아라고 수놓여 있었어요. 정말 놀랐어요. 할머니가 치매이신데 어떻게 제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 거죠? 직원분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할머니가 밤마다 그 손수건에 술을 놓으셨어요. 진아, 진아 하시면서요. 진아 학생 이름을 계속 중얼거리시더라고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가 저를 미나라고 부르시지만 동시에 진아라는 이름도 기억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손수건을 들여다보니 정말 정성스럽게 수가 놓여 있었어요. 삐뚤삐뚤하지만 하나하나 마음을 담아서 수놓은 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제가 말했더니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진아는 좋은 아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할머니는 저를 미나로도 진아로도 사랑해주고 계신다는 걸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복지관 다른 어르신들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진아가 참 복받을 아이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진아야, 이름이라는 건 남이 나를 부를 때 쓰는 거잖아. 그런데 마음을 담아서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진짜 이름이야.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두바이에서는 모든 사람이 저를 공주님이라고 불렀지만 정작 제 이름을 마음으로 불러주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김 선생님이 진아 학생이라고 부를 때, 복지관 어르신들이 진아야 라고 부를 때, 순자 할머니가 진아는 좋은 아이야 라고 말할 때 모두 마음을 담아서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날 밤 고시원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봤어요. 안녕, 진아야. 처음으로 이 이름이 정말 제 것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복지관 봉사활동을 취재하러 왔어요.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고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저를 이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두바이에서는 공주였지만 여기서는 진아예요. 그리고 진아로 사는 게 훨씬 행복해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구로구에서 다문화 축제가 열렸어요. 김 선생님이 진아 학생도 참가해보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하셨어요. 각 나라 음식 만들기 체험도 있고 전통 의상 체험도 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가 무슨 한국 전통 의상을 입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한복을 입고 전 부치기 체험을 해보세요. 재미있을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축제 당일 한복을 입고 나니 정말 신기했어요. 치마가 퍼지면서 걸을 때마다 바람이 부는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한국 사람 같았어요. 전 부치기 체험 부스에서 아주머니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진아야, 반죽을 이렇게 저어봐. 기름이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해.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전을 뒤집는 게 어려웠어요. 기름이 튀기도 하고 모양도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아주머니들이 잘했어, 잘했어 하면서 격려해 주셨어요. 제가 만든 전을 맛보시고는 와, 진아가 만든 전이 제일 맛있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그런 건 아닐 텐데 그렇게 말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오후에는 문화 공연이 있었어요. 각 나라에서 온 분들이 자기 나라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시간이었죠. 저는 그냥 구경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김순자 할머니가 오셨더라고요. 직원분이 휠체어에 모시고 와주셨어요.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진아야 예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공연이 시작되고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분들이 차례로 자기 나라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노래들이었어요. 마지막에 한국 분들이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처음 듣는 노래였는데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때 순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더니 진아야 같이 불러보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가사를 모르는데요 라고 했더니 괜찮아. 마음으로 불러도 돼 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와 함께 무대 앞으로 나갔어요. 사회자가 김순자 할머니와 진아 학생이 함께 아리랑을 불러주시겠습니다 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음악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하셨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치매 때문에 말을 잘 못하시는 분 같지 않았어요. 저는 가사를 몰랐지만 할머니를 따라서 흥얼거렸어요. 아리랑 아리랑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마치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노래 같았어요. 노래가 끝나자 관객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그때 할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진아야, 넌 이제 우리 손녀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두바이에서는 혈연으로만 가족이었는데 여기서는 마음으로 가족이 되는 걸 처음 느꼈거든요. 축제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진아야, 아리랑은 슬플 때 부르는 노래야. 고향을 그리워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하지만 같이 부르면 위로가 돼. 할머니, 저도 이제 아리랑을 알겠어요. 제 마음속에도 아리랑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더니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그럼 넌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고시원에서 혼자 아리랑을 흥얼거려 봤어요. 두바이가 그리웠지만
동시에 여기가 고향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되던 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자나, 이제 돌아와라. 내가 배울 건 다 배웠을 것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엄격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복지관 어르신들에게 작별 인사를 드려야 했어요. 가장 어려운 건 순자 할머니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었어요. 할머니, 저 두바이로 돌아가야 해요. 제가 말했더니 할머니가 한참 동안 제 손을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아는 어디에 있어도 우리 손녀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김 선생님도, 복지관 직원분들도, 고시원 관리 아저씨도 모두 아쉬워해 주셨어요. 진아 학생, 잊지 마세요. 여기가 진아 학생의 두 번째 고향이에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수놓아 주신 손수건을 꺼내봤어요. 진아라고 적힌 그 글씨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두바이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마중 나오셨어요. 궁전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어땠느냐?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한국에서 사람을 배웠어요. 집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주방에 가는 것이었어요. 요리사에게 된장과 두부 좀 주세요 라고 부탁했어요. 직접 된장국을 끓여보고 싶었거든요. 아버지가 신기하다는 듯 지켜보시더라고요. 공주가 요리를 하다니. 하지만 말리지는 않으셨어요. 된장국을 끓이면서 순자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말이 생각났어요. 음식은 마음맛이 제일 중요해. 정성스럽게 끓인 된장국을 아버지께 드렸어요. 아버지가 한 숟가락 드시더니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달라졌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버지. 저는 이제 자나가 아니라 진아예요. 한국에서 받은 이름이에요. 제가 말했더니 아버지가 놀라시더라고요. 진아라, 좋은 이름이구나. 그런데 여기서도 그 이름으로 살고 싶다는 뜻이냐? 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네, 아버지. 라일라나 자나가 아니라 진아로 살고 싶어요. 한국에서 배운 게 너무 많거든요. 돈보다 귀한 게 마음이라는 것, 혼자보다 함께가 더 따뜻하다는 것. 아버지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유를 얻었지만 넌 사람을 얻고 돌아왔구나. 그날 밤 순자 할머니께 편지를 썼어요. 한글로 쓴 제 첫 편지였어요. 할머니, 저는 두바이에 잘 도착했어요. 여기서도 진아로 살고 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마음을 잊지 않겠어요. 곧 다시 한국에 갈게요. 할머니의 손녀 진아가. 지금 저는 두바이와 한국을 오가며 살고 있어요. 두바이에서는 아버지 회사 일을 도우면서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려고 노력해요. 한국에서 배운 정을 여기서도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6개월마다 한국에 가서 순자 할머니를 뵙고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해요. 한국어도 이제 정말 유창해졌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공주님, 어느 나라가 더 좋으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답해요. 두바이는 제가 태어난 곳이고 한국은 제가 사람이 된 곳이에요. 사람은 말이 아니라 손을 잡아주는 순간에 바뀝니다. 그리고 그 손이 한국에서였다면 그건 정말 운명이에요. 지금도 가끔 순자 할머니가 수놓아 주신 손수건을 꺼내봐요. 진아라고 적힌 그 글씨를 볼 때마다 생각해요.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한국에서 진아라는 이름을 얻었고 진아라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어떠셨나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